좋은 문장, 나쁜 문장, 송준호 교수의 글입니다. 살림 출판사입니다. 20조 군살 없는 에스라엘 문장. 젊은 여성들 사이에 에스라엘 몸매는 이제 일상적인 화두가 된 듯하다. 사실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몸매는 보기도 좋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한다. 문장도 마찬가지다. 꼭 필요한 말은 반드시 덧대 군살에 해당되는 단어는 과감하게 생략함으로써 전달하는 뜻이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써야 한다. 그게 바로 에스라엘 문장이다. 그 말이 그 소리인 말.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 목에 힘줄을 볼록거리며 열변을 토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요령부득이다. 아무리 중요하고 듣기 좋은 말이라 해도 같거나 비슷한 말을 자꾸 들으면 짜증이 나게 마련이다. 진실을 의심받기도 한다. 문장도 마찬가지다. 주장을 강조하려고 문장 안에서 뜻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쓸 수는 있다. 그런데 매사가 그렇듯 이것도 지나치면 문제다. 운동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건강 증진 기능이다에는 기능이라는 말이 셋이나 들어있다. 과감하게 생략해서 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건강 증진이다. 건강 증진은 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와 같이 써야 한다. 속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구절은 어떤가? 우선 무엇 없다를 두 번 썼다. 아닐 수 없다는 이중 부정이기도 하다. 이건 그야말로 군살이 많은 문장이다. 속절없는 일이다 라는 두 어절로 충분하다.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한다도 마찬가지다. 믿어와 의심치 않고는 뜻이 같다. 이 둘을 합친 것과 확신한다도 매한가지다. 확실히 믿는다라는 두 단어만으로도 뜻을 전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비슷한 예로 알고 있지 못하다가 있다. 이 안에는 알다, 있다, 못하다라는 세 가지 용언이 들어있다. 이 셋을 합친 말은 모른다 정도일 것이다. 점심을 든든하게 먹었지만 하지만 벌써 배가 고프다라고 쓴 구절은 무엇이 잘못인가? 하지만은 그러나와 비슷한 뜻을 가진 접속부사다. 그 한 말 먹었지만에 못 먹지만 역시 같은 뜻을 가졌다. 결국 뜻이 같은 말을 이어쓴 셈이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래도 아무 소용없다와 같은 구절도 이런 잘못을 저지른 예다.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쉬지 않고 일해도 그래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등도 마찬가지다. 6월 항쟁 그 무렵부터 이후 크게 달라졌다. 그러한 구절을 보자. 6월 항쟁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의 그는 굳이 덧댈 필요가 없다. 무렵부터의 뭐부터에도 이후의 뜻이 들어있다. 뜻이 같은 말을 잘라내면 6월 항쟁 이후 크게 달라졌다와 같이 간결해진다. 우리부터 먼저 일어나자도 마찬가지다. 주사 뭐부터는 그 안에 먼저의 뜻이 들어있다. 우리부터 일어나자. 우리 먼저 일어나자와 같이 써야 한다. 진실이는 그동안의 성실한 출석으로 인해 교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쓴 문장은 얼핏 잘못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출석으로는 뒤 이어지는 인해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뜻하는 말이다. 인해는 군더더기므로 당연히 빼고 써야 한다. 그는 앞으로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미래에 하고 싶은 그의 계획을 확인하곤 했다라고 쓴 문장은 더 심각하다. 이 문장에서는 행위 주체인 그를 3번 썼다. 앞으로와 미래도 뜻이 같다.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하고 싶은과 계획도 그게 그 소리다. 반복해서 쓴 단어를 덜어내면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곤 했다와 같이 간결해진다. 물론 계획은 언제나 앞으로의 일이므로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고 주장하고 싶고 그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민족인 한민족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절대로 잊거나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라는 문장은 뜻이 같거나 비슷한 말을 많이 쓰는 바람에 대단히 장황해진 예다. 내가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내가 여기와 이 자리 여러분과 모두 말하고와 주장하고 싶고 그러기를 원하는 우리 민족과 한민족 자부심과 자긍심 잊거나와 망각해서는 바로 그런 말들이다. 이런 문장은 독서의 속도감을 크게 떨어뜨린다. 더 큰 문제는 주장하려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한민족의 자긍심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다라고 써도 사실은 좋지 않다. 그건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자긍심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라고 쓴 문장과 비교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거짓말도 그럴듯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라고 쓴 구절도 마찬가지다. 그럴듯하고 자연스럽게를 비교해봐라. 세상 모든 일은 그럴듯하면 자연스러워진다. 그럴듯하지 않은데 자연스러운 경우는 거의 없다.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해야 한다. 혹은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로 충분하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소설을 한 편 써야겠다. 라는 문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도 잘못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의 뜻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전부가 모두 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거의 가깝다 등도 잘못이긴 매한가지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의 70%는 한자어다. 즉 순우리말 30%의 외래어를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순우리말과 뜻이 같은 한자말을 이어쓰는 예도 흔하다. 타고난 선천적 재능과 같은 구절이 그렇다. 철학적 개념으로 선천적은 모든 경험 이전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식을 뜻하고 일상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능력이나 사고의 틀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자어 선천적과 순우리말 타고나는 뜻이 같다. 타고난 재능이나 선천적 재능 중 한 가지만 골랐어야 한다. 차갑고 냉담한 반응도 마찬가지다. 냉담은 태도나 마음씨가 차가움을 뜻하는 한자말로 순우리말인 차갑고와 뜻이 같다. 차가운 반응이나 냉담한 반응 둘 중 하나로 충분하다. 가까운 인접 국가와 같은 잘못도 마찬가지다. 쉽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쓰는 것도 그렇다. 순우리말과 한자말의 일부를 중복해 쓰는 경우도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모습과 같은 구절이 그런 예다. 급변하는 어떤 일이 매우 빠르게 변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급변의 급은 매우 빠름의 뜻을 갖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와 뜻이 같다는 말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모습이나 급변하는 모습이라고 써야 한다. 미리 예측한다, 미리 예약한다와 같이 쓰는 것도 잘못이다. 예약의 예가 미리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예약한다라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순우리말의 일부와 한자말을 중복해서 쓰기도 한다. 바로 남쪽 방향과 같은 표현이다. 남쪽의 쪽은 한자말 방향과 뜻이 같다. 남쪽 하나로 충분하다. 고유의 전통 문화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의 경우 고유와 전통에 담긴 뜻이 일부 중복된다. 중요시의 시에도 바라보다 생각하다의 뜻이 들어있다. 이 구절은 고유의 문화를 중요시한다. 전통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고유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와 같이 써야 한다. 지나치게 남용하다와 더 잘못이다. 남용에 남의 지나치다 혹은 남치다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뜻이 비슷한 한자말을 중복해서 나열하는 경우도 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자세와 같은 구절이 그렇다. 능동적이다와 자발적이다 모두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졌다. 능동적인 자세나 자발적인 자세 중 하나만 쓰도록 한다. 한자말의 일부를 반복해서 쓰기도 한다.
과거 전력을 들추어서와 같은 구절이 그것이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을 가리키고 전력은 과거의 경력을 뜻한다. 이 구절은 과거 경력을 들추어서나 전력을 들추어서라고 써야 한다. 결국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없는 사안은 일반 관리에 따르기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결정했다라고 쓴 문장은 어떤가? 있지 않고와 없는의 뜻이 같다. 관리의 관과 일반도 마찬가지다. 따르기로와 최종적으로의 론을 겹쳐 쓴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모든 결정은 늘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정이라는 말은 군더더기다. 합의를 결정했다도 그냥 합의했다라고 쓴다. 그러고 보면 맨 앞에 결국도 필요가 없다. 예문은 해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관례에 따르기로 합의했다라고 쓸 수 있는데 회칙이 없는 사안은 관례에 따르기로 했다가 더 간결하다. 뜻이나 모양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건 전달하려는 바를 필요 이상 강조하거나 문장의 멋을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론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도 들어있다. 하지만 그런 문장은 읽는 이를 지루하게 만들 뿐이다.